30대가 들었으면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면 갑자기 격차가 아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부의 격차는 연봉의 차이에서 시작된다고. 30대의 무서운 점은 소비가 사치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이 나이 정도면 이 정도 해야지. 그래서 30대에 무서운 건 연봉이 낮은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돈이 어디서 갈리고 있는지 모른 채 계속 같은 습관에서. 여러분, 30대가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친구끼리 만나면 처음엔 다 비슷했는데 뭐 같은 학교 나왔고 비슷한 시기에 취업했고 월급도 아주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30대가 들었으면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면 갑자기 격차가 아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누구는 통장에 동잣돈이 쌓여있고 누구는 아직도 월급날만 기다리고 누구는 집 문제로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 누구는 카드값을 막느라 바쁘고 누구는 이직이나 퇴사를 선택할 여유가 있는데 누구는 회사가 싫어도 버틸 수밖에 없게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면 이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쟤는 원래 집이 잘 살았잖아. 운 좋게 투자를 잘한 거지. 나는 연봉이 낮아서 어쩔 수 없어. 물론 그런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출발선의 차이, 부모의 지원, 아니면 부동산 타이밍, 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빼고 봐도 30대의 부의 격차는 생각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훨씬 조용하게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30대의 부의 격차, 과연 어디서 오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버느냐의 문제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대하는 감각, 아니면 소비 기준, 아니면 인간관계, 선택의 습관, 그리고 미래를 준다는 태도, 이런 데서 먼저 벌어지는 겁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느끼실 겁니다. 아, 부의 격차는 30대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구나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점은 아마 소득이 아니라 남기는 힘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부의 격차는 연봉의 차이에서 시작된다고. 물론 연봉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연봉이 높은 사람이 무조건 자산이 많은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은 많이 버는 사람보다 많이 남기는 사람이 많이 더 돈을 갖다 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월 35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 기준이 낮고 고정비를 잘 관리하고 매달 꾸준히 100만 원 이상을 남깁니다. 반면에 월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 할부, 높은 월세, 잦은 외식, 체면 소비들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월말이 되면 남은 돈이 거의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두 번째 사람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자산은 오히려 첫 번째 쪽의 사람이 더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30대 부의 격차는 이렇게 버는 돈보다 먼저 시작하고 먼저 남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자가 되고 부의 격차가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소비 수준이 소득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30대는 대체로 20대보다 소득이 오릅니다. 연봉도 오르고 직급도 오르고 경력도 쌓이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소득이 오르면 저축과 투자를 먼저 올리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생활 수준부터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식당, 더 자주 가는 여행, 조금 더 자유스러운 택시와 배달. 이렇게 되면 소득은 늘었는데 자산은 절대로 안 늘어납니다. 30대의 무서운 점은 소비가 사치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이 나이 정도면 이 정도 해야지. 직장인이면 이 정도는 누려야지. 힘든데 이 정도 보상은 있어야지. 문제는 이 모든 이 정도가 쌓이면 종잣돈을 만들어 먹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부의 격차는 엄청난 투자의 성공보다 먼저 생활 수준을 어디까지 올렸느냐에 의해서 갈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셋째는 빚을 쓰는 방식입니다. 30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빚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전세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카드 할부. 문제는 빚 자체가 아닙니다. 빚을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의 소득과 자산을 계산해 가면서 레버리지를 신중하게 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빚을 씁니다.
집이 아니라 소비를 위해, 투자가 아니라 체면을 위해, 미래를 넓히기보다 현재를 버티기 위해 빚을 쓰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부의 격차는 점점 이렇게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산을 위한 빚은 시간이 갈수록 회수 가능성이 있지만 소비를 위한 빚은 남는 것이 없이 현금으로만 갉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30대의 부의 격차는 같은 빚을 쓰더라도 자산으로 연결한 거냐, 생활비로 흘려보내서 버리느냐에 갈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인간관계와 비교 소비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지만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30대가 되면 친구들의 삶이 본격적으로 갈라집니다. 누구는 결혼하고, 누구는 집을 사고,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남의 삶을 참고만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타인의 삶에 맞춰서 소비를 시작합니다. 친구가 좋은 차를 타면 나도 흔들리고, 지인이 좋은 집에 들어가면 조급해지고, SNS에 올라오는 명품 취미 소비를 보면서 자기 기준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돈은 내 계획에 따라서 쓰는 게 아니라 남의 속도에 맞춰서 쓰게 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부의 격차는 단지 통장의 숫자의 차이가 절대 아닙니다. 내 삶의 기준이 내 안에 있느냐, 계속 남에게 흔들리면서 그 격차를 갖다 벌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 번째의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는 종잣돈의 중요성을 언제 깨닫느냐입니다. 30대가 되면 돈의 걱정이 달라집니다. 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20대는 돈이 주로 소비와 경험의 문제였다면 30대는 돈이 선택과 자유의 문제가 됩니다. 이직을 하고 싶을 때, 퇴사를 하고 싶을 때, 독립하고 싶을 때, 결혼이나 출산을 고민할 때, 부모의 건강 문제나 가족의 책임이 생길 때, 그때 버텨주는 건 결국 종잣돈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30대부터라도 비상금과 종잣돈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집중합니다. 소비를 줄이고 목표 금액을 정하고 적금이든 ETF든 부동산이든 뭔가 쌓여가는 방향으로 돈을 흐르게 만들려고 합니다. 반면 이걸 늦게 깨달은 사람은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갑자기 다급해집니다. 왜 나는 아직 이 정도밖에 없지? 친구들은 다 돈을 모았는데 이제 와서 따라가려니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부의 격차는 여기서부터 확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종잣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다음의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종잣돈이 있는 사람은 투자도 시작할 수 있고 집도 볼 수 있고 위기 때 버틸 수도 있습니다. 종잣돈이 없는 사람은 좋은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합니다. 선택하고 싶어도 못하게 됩니다. 결국 시간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들이 다섯 번째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부분은 돈 공부를 미루는 태도입니다. 30대의 부의 격차는 생각보다 공부에서 많이 갈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거창한 경제학이 아닙니다. 내 월급 구조를 이해하고 세금과 대출을 알고 예적금만이 아니라 ETF와 연금, 부동산과 현금 흐름 개념 정도는 이해하는 것. 이 정도만 해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하면 되지 하면서 하지만 돈을 벌지만 그런 사람들은 돈이 어떻게 커지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꾸준히 공부합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벌지 못해도 실수를 줄이고 방향을 맞춥니다. 그 차이가 쌓이면 5년 뒤, 10년 뒤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됩니다. 결국 부의 격차는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돈을 계속 외면하느냐, 불편해도 배우기 시작하느냐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30대의 부의 격차는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첫째, 남기는 힘입니다. 연봉이 아닙니다. 연봉의 금액 크기가 아닙니다. 남기는 힘입니다. 둘째, 소비를 키우는지 자산을 키우는지 분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데서 오르게 됩니다. 절대로 소득이 오를 때 시작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셋째, 부의 격차는 빚을 자산을 위해 쓰는지 생활을 위해 쓰는지 분명하게 구별했을 때 그 격차가 차이를 갖다가 날게 됩니다. 넷째는 비교하는 삶인지 내 기준이 가지고 있는 삶인지에서 미래의 부의 격차가 갈리게 됩니다. 30대. 다섯째는 종잣돈의 중요성을 빨리 알면 알수록 30대의 돈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부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섯째, 돈 공부를 바로 지금 시작하는지 미루는지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겁니다. 30대의 부의 격차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구가 앞서간 게 아닙니다. 작은 소비 습관, 고정비 관리, 비교에 흔들리는 태도, 돈 공부를 대하는 자세, 종잣돈을 모으는 감각, 이런 것들이 몇 년 동안 쌓이면서 어느 순간 돌이키기 어려운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대에 무서운 건 연봉이 낮은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돈이 어디서 갈리고 있는지 모른 채 계속 같은 습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30대의 부의 격차, 가장 크게 흔들리는 시작점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득, 소비, 빚, 비교, 중잣돈, 돈 공부? 어떤 것들이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인지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